네, 24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거의 뭐 끝자락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언어 공부하실 때는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긴장을 푸시고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3번째 챕터까지 열심히 잘 공부해서 이해했는데 나는 뭐 24챕터, 25챕터, 26챕터가 너무 어렵다.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24-1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24번째 챕터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해요. 파일 입출력.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출력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출력하는 방법의 어떤 전체적인 모델을 여러분은 파일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면 이 24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내가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을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24-1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그 콘솔 입출력을 진행을 했었죠.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과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입출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대상으로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된 스트림이 표준 출력 스트림이죠. 데이터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std out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지칭을 했었죠. 사실 std out은요, 뭐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모니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림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std out의 출력 방향을 모니터가 아닌 다른 쪽으로 리다이렉션이라는 것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리다이렉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언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어쨌든 std out은 표준 출력 스트림을 갖다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마찬가지로 키보드 표준 입력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이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것 마저 써주면 얘는 stdin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스트림은 뭐다? 다리다, 사실은. 근데 이 다리라는 것이 물리적인 형태를 띠는 다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다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념이 파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입출력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죠. 실제로 스트림 형성이 되고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data.txt라는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하드디스크라는 물리적인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게 분명 아닙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스트림이라는 것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콘솔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물론 이것 이외에도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콘솔 입출력을 했을 때에는 모니터를 향한 그 표준 출력, 그 다음에 키보드를 향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데 사용하는 표준 입력, 그 두 스트림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스트림을 형성하는 어떠한 코드도 삽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뭐 사실 하드디스크 뒤져보면 파일 무지하게 많죠. 그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림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스트림의 형성은 우리가 분명히 요청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죠. 잠깐 요청이라는 표현을 뒤로 하고 우리가 스트림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다. 자, 만든다라는 제가 표현을 쓸게요. 일단은. 자, 근데 스트림 형성, 하드디스크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스트림 우리가 직접 코드로 막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스트림의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 스트림의 형성이라는 것은 누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단순하게 보세요. 물리적인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운영체제죠. 우리 이거는 사실 시험도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니 물어보면 OS다. 요즘은 이제 뭐 하도 그 소형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와 다름이 없는 소형 디바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잘 압니다. 자, 그래서 OS가 담당을 하죠. 따라서 스트림의 형성도 누가 담당을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이걸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면 OS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체제에게 사실은 이러한 스트림의 형성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냐면요. 제가 좀 그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자, data.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data.txt라는 파일과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스트림을 갖다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냥 사실 읽었습니다. 그냥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냥 국어적으로 뭐 코드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즉 우린 프로그램상에서 운영체제에게 스트림의 형성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나면 스트림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입출력하는 방법은 콘솔 입출력이나 파일 입출력이나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일단 만드는 과정까지가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고 그 뒤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습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뭔가 좀 모르는 그런 그림이 등장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파일 입출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fopen이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fopen 함수가 뭐냐? 함수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오픈이죠? 자, 그것도 F자가 붙어 있어요. 파일 오픈. 보통 그래서 fopen 함수를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세요. 파일 오픈 함수라고 그냥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fopen 함수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왜 fopen 함수냐? 얘를요, 호출할 때 우리는 인자로요, 파일의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파일 이름 정보 전달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n.dat라는 파일을 대상으로 이 파일을 열어줘 라는 의미로 해서 fopen 함수로 호출하면서 얘를 갖다 인자로 전달합니다. 즉, 지금 여기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fopen 함수가 어떻게 호출이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있지만, 일단 fopen 함수로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파일의 이름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fopen 함수 호출하면서 fin.dat라는 파일을 열어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fin.dat라는 파일을 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열었다, 열다, 개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파일을 개방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fopen 함수는 파일을 여는 함수입니다. 파일을 개방하는 함수입니다. 왜 파일을 여냐고요? 파일을 열어야 데이터를 내가 읽어올 수 있고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파일을 상자로 본 거죠.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이 어설프긴 합니다만, 자, 이거 상자라고 제가 그린 겁니다. 상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읽겠다. 그럼 이 파일, 이 상자를, 이거 참 웃기긴 하지만, 싹, 요렇게 열고, 열어야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이렇게 상자가 있고, 닫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닫혀 있어요. 파일이. 그래서 이 파일을 갖다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읽으려면 이 상자를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고서 이 데이터를 읽는다.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fopen이라는 이름으로 함수의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파일을 열어야, 개방해야 데이터를 내가 읽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스트림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더 내려야 됩니다. 파일을 열고 개방을 했더니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그러면 fopen 함수의 호출은 실질적으로는 스트림의 형성을 유도하는 함수구나 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fopen 함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스트림의 형성을 운영체제에게 요청하는 함수입니다. 아셨죠? 즉, 스트림의 형성을 요청을 해서
운영체제가 스트림의 형성을 갖다가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open 함수 이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표현에 다 익숙해야 됩니다. fopen 함수는 파일을 개방하는 함수다.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파일을 개방하는 함수다. 이 표현도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하나 더 기억을 하십시오. 뭐냐면 fopen 함수는 파일에다 데이터를 내가 읽고 쓰기 위해서 스트림의 형성을 요청하는 함수다. 즉 fopen 함수가 호출되면 스트림이 형성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본질이죠. 스트림 형성이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사실 fopen 함수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뒷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fopen 함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용 방법 다시 설명 드릴 겁니다. 사실은요, fopen 함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 챕터 내에서 다 완료가 되긴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관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찰할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 호출이 되면 fin.dat라는 파일과의 스트림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fin.dat와의 입출력이 진행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fopen 함수가 반환하는 반환값을 fp1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fp1의 포인터가 파일이라는 이름의,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일은 구조체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물론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조체예요.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는요. 자, 얘는 우리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표준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즉,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구조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반환값을 저장을 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이 그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fopen 함수가 호출이 되면 파일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지고, 혹은 파일형 구조체 변수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 파일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이 반환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fp1이 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파일 구조체 변수가 혹시 스트림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에 딱 봤을 때, 다리.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다리 딱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트림입니다. 딱 찍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는 파일 구조체 변수, 물론 얘는 fopen 함수 호출할 때 fin.dat를 대상으로 해서 호출됐을 때 만들어진 파일 구조체 변수니까 이 안에는 fin.dat에 대한 정보가 담깁니다. fin.dat와 입출력을 하기 위한 정보가 담겨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담기는지 뒤에 가서 또 설명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구조체 변수도 스트림의 일부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얘는 사실상 여기까지 우리가 그 스트림의 일부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얘를 스트림의 일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상상하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도 물론 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이 안에 담겨요.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죠. 따라서 이 정보까지도 스트림의 일부로 나는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스트림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거 스트림의 일부로 내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면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또 의견을 피력을 해버리면 편드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을 하시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fin.dat라는 파일과의 입출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도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도 파일 구조체 변수도 운영체제가 만든 리소스, 자원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림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트림의 일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면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면 그거는 운영체제 과목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해는 우리가 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fp1 구조체 변수, 그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 변수, 이게 도대체 뭐에다 쓰느냐? 이게 일단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만들어준 거냐? 도대체 이거 왜 만들어준 거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설명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일단 fopen 함수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fopen 함수가 총 2번 호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 파일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은 이 파일을 대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함수 호출에 대해서 파일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 구조체 변수에는 지금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자로 fin.dat를 인자로 전달했을 때 만들어졌죠. 그럼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채워집니다. 파일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파일과의 데이터 입출력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자, 이 파일이죠. egn.dat라는 파일과의 입출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담깁니다. 예. 그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요. 그래서 운영체제는요, 이 정보를 참조해가지고 스트림을 대상으로 실제로 데이터의 입출력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뭐 일단 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드 레벨에서 본다면 FP1과 FP2예요. FP1과 FP2 이거 도대체 뭐에다 써먹는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파일을 대상으로 입출력을 하려면 이게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FP1은 무엇으로 이제 인식이 되냐면 fin.dat를 가리키는 지시자로 인식이 됩니다. 자, FP2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요. egn.dat를 갖다가 의미하는 지시자로 인식이 됩니다. 자, 지시자가 뭐냐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하나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모니터, 키보드, 쫙쫙, 쫙쫙. 자, 이 스트림이죠. 이 스트림 뭐예요? std out입니다. 이 스트림 뭐예요? std in입니다. 그죠? std out이 뭘 의미합니까? 요 스트림을 의미하잖아요. std in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요 스트림을 의미하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입출력할 때 std out과 std in을 인자로 해가지고 입출력 진행했던 거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f get c 뭐 아니면 뭐 f get s 뭐 이런 함수 호출할 때 std in과 std out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키보드 또는 모니터로부터 데이터 입출력했던 거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즉 std out은 모니터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일단 파일이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즉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스트림이 형성이 되고 나면요. fp1은 fin.dat를 의미하는 지시자가 되는 겁니다. 즉 얘도 사실은 지시자죠. 지시하는 자, 뭐 좀 웃기지만 예, 적절한 한글 표현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제가 지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좀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녀석? 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모니터를 가리키는 녀석이 std out이죠. std out이 모니터를 가리키듯이 fp1이 fin.dat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std in이 키보드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스트림,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데 사용되는 스트림을 의미하듯이 fp2가 바로 egn.dat를 가리키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fp1과 fp2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서 뭐 fin.dat 또는 egn.dat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을 진행해라.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문장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일단 80% 이해하셨어도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사실 예제로 보면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사실 파일 구조체 변수와 이를 참조하는 파일 구조체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fopen 함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파일을 개방하는 함수, 스트림을 형성하는 함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인자를 통해 가지고는요. 형성할 스트림의 이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떠한 파일과의 스트림 형성을 요청을 하려는데 당연히 이름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std in과 std out을 통해서도 알았듯이 스트림에도 그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리드하는 스트림이 있고 라이트하는 스트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리드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딱 두 가지로만 스트림이 나뉘어졌는데 파일이 형성하는 스트림의 종류는 그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스트림을 형성할 것이냐 그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두 번째 인자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도가 나간 다음에 아마 강의로 따진다면 두세 번 정도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스트림을 형성할 파일의 이름,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는
형성하는 스트림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 쓰여져 있는 거 한 번 더 읽을까요? fopen 함수 호출되면 파일 구조체 변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생성된다.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 함수가 호출되면은 스트림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일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fopen 함수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직접 만든다, 뭐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 파일 구조체 변수가 일단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그 파일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로 채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파일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자, 그 다음에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 얘가 반환하는 그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상 파일을 가리키는 지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fopen 함수의 사용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강의를 한 차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